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이제 오영 교수님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세계의 이제 톡은 좀 더 이제 관련 분야들에 대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연구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좀 AI와 관련된 그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오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AI의 연구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뭐 정확도를 더 높여서 뭔가 그뭐 뉴립스, ICML 이런 데 탑하게 논문을 낸다. 이제 이런 이제 AI의 연구들을 보통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주축을 이루고 AI 연구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AI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시스템적인 요소 또 어떤 사용자 측면에서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그 코트를 가지고 시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CMU에 있는 제프 비감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문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를 설득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off by one error. 이제 이건 뭐 장난스러운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연구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들 혹은 이제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위에서부터 보는지도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결정을 하고 카카오 택시라든가 우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내가 이제 그런 서비스의 기사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 매니저가 AI인 셈이에요. AI가 알려주죠. 어디 가서 손님을 태우세요. 뭐 이런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알파고에서 보듯이 사람과 컴퓨터가 직접 어떤 같은 게임 안에서 공정한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응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서치 엔진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 남성 셔츠로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제 상위에 더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키워드를 잘 맞춰낸다든가 아니면 컨텐츠를 잘 구성을 한다든가 하는 시도들을 이제 이런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AI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의 약간은 눈물겹기도 한 이제 시도들인 거죠.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시리어스한 상황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실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기소가 된 사람들에게 그 재판 전에 이 사람을 석방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결정을 내릴 때 이제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AI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흑인이고 뭐 좀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들에게는 실제 이 사람의 어떤 범죄를 저지를 확률 이런 거 대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계속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홍콩의 시위대를 보면 뭐 오늘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이 시위대가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왜 쏘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facial recognition,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CCTV나 이런 데에서 찍힌 시위대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시위에 가담했으니까 뭐 찾아가서 구속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시위대들은 이 인공지능 그 얼굴 인식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버 전쟁 같은 느낌이에요. 이 레이저를 카메라에 쏘므로써 카메라가 얼굴 인식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하게 되고 그럼 시위대들은 무슨 뭐 총이 아니라 레이저를 들고 와서 카메라가 자기를 인식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학생들이 뭐 인턴십이라든가 뭐 회사에 지원을 하시는 이제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점점 더 이런 그 의사결정, 하이어링에 대한 의사결정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 개의 그 이력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떤 사람을 면접까지 가지고 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1차에 떨어뜨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 보고 예스, 노 판단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실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이런 바이어스가 없다. 바이어스를 모두 제거한 어떤 공정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기계에 의거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의 역할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전산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더 나은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더 나은 컴퓨터이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AI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형용사들이 빠르다, 뭐 더 효율적이다, 더 정확하다, 더 스케일러블하다, 뭐 더 똑똑하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은 뭔가 더 사람보다 객관적이고 뭐 공정하다. 이제 이런 그 목표를 가진 AI 시스템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 요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다, 공정하다라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것이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라는 분야이고 제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AI 연구를 하세요 하면 이제 손을 안 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최근부터 이제 조금씩 약간 손을 들랑말랑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하는 HCI라는 분야는 더 쓰기 좋고 쓸만한 컴퓨터를 만드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HCI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만들고 설계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대1로만 일어나지 않죠. 굉장히 우리 주위에 컴퓨터가 둘러싸여 있고 아까 얼굴 인식을 하는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 센싱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하나의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얽혀 있기도 하고 현실 상황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AI 기술을 바라보고 관련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제가 연구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킥스랩이라고 하는데 카이스트 인터랙션 랩입니다. 이런 인터랙션 자체를 이제 고민을 하는 연구실이고 저희가 이제 만드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웹 기반의 서비스라든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실제 사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실제 평가까지 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AI를 위한 시스템들을 만든다든가 이런 연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AI가 이제 사람을 꺾었다. 뭐 이런 게임에서 꺾었고 의학에서 꺾었고 뭐 법에서 꺾었고 모든 거에서 꺾었다. 꺾을 수 있다. 조만간.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쟁 구도로 몰고 가죠.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마치 AI한테 점령을 당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실제 알파고 같은 게 이제 굉장히 그런데 그 좋은 영향도 많이 있었지만 약간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이 그러면 우리의 뭐 일을 뺏어갈 것인가, 우리의 설 자리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 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전에 AI가 사람을 꺾었죠. 그 IBM의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꺾었는데 상대적으로 바둑 같은 거에 비해 훨씬 단순한 이제 시스템인데 게임인데 그 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그 월드 챔피언이 이제 혼자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과 기계가 같이 체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그 토너먼트 같은 걸 해보면 사람이 혼자 하는 거가 당연히 사람 기계가 같이 하는 거를 이기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 슈퍼컴퓨터와 세계 챔피언이 팀을 이뤘을 때보다 그냥 적당한 고수와 무난한 컴퓨터가 팀을 이뤘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사람의 능력은 챔피언보다 떨어지고 기계의 능력도 슈퍼컴퓨터에 비해 컴퓨테이션 파워가 떨어지지만 어떻게 사람과 기계가 같이 작업을 하고 협업을 하느냐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의 이제 많은 그 고민들은 사람과 컴퓨터가 어떻게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사람이 더 뛰어나냐 아니면 기계를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나게 만드느냐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발전시키는 부분이 중요한데 둘을 어떻게 섞어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협업,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라는 게임 자체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형태가 여기서 보시는 어드밴스드 체스라는 건데 사람과 컴퓨터가 이제 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가 같이 놓여 있고 사람과 컴퓨터가 이제 서로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컴퓨터가 당연히 이제 다양한 수를 읽고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죠. 사람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컴퓨터도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이상한 수들을 이제 막 생각하는 거죠. 창의적이거나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또 지나 보면 뭔가 의미가 있고 이런 이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컴퓨터가 조합을 하면서 체스라는 게임도 어떻게 보면 더 다이내믹해지고 좀 새로운 양상이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체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미 20년 전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은 그 분야에서의 하나의 이제 발전되는 방식인데 점점 더 많은 영역이 이런 비슷한 변화를 앞으로 겪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과 인간과 컴퓨터가 협업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인공지능에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비슷하게 모사하느냐, 그죠?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사람같이 걷고 생각하고 보고 이 언어를 이해하고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사람과 컴퓨터가 같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컴퓨테이셔널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좀 이런 혼합 지능의 어떤 모델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태까지는 약간 뭐 철학적이거나 비전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좀 사람과 그 AI가 좀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최근에 이제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그 뭐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요리를 하는 법, 뭐 포토샵에 어떤 효과를 입히는 법, 뭐 수학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뭐 이런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정보를 찾는다든가, 이 부분은 반복해서 보고 싶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의 타임라인 위에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제 비디오 옆에 이런 목차 같은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비디오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요약을 볼 수 있어서 학습을 하는데 훨씬 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요약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인데 그 뭐 특정 영역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런 요약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비디오에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사람이 이걸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웹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빨리 진행되는 비디오인데 비디오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퀴즈가 나와요. 여태까지 본 부분을 요약해봐라. 아니면 이거 중에 어떤 게 가장 정확한 요약인 것 같니? 이런 식의 이제 퀴즈가 나오고 사용자들은 이제 이걸 그냥 답합니다. 답하면 시스템이 이거를 이제 뒤에서 나름의 사람과 기계의 그런 혼합 지능의 그 나름의 이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 알고리즘이 이제 양질의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결과물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동작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이런 이제 퀴즈를 학습자 입장에서 뭐 포토샵 비디오 보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요약 한 줄씩 적는 이런 이제 퀴즈를 푸는 경험을 하고 AI 입장에서는 이제 양질의 요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합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양질의 비디오 서머리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시스템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패턴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스템은 또 비슷한 이제 학습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요리에 저희가 이제 좀 특화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요리가 재밌는 것이 예를 들어 초콜릿 칩 쿠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레시피 검색을 하면
그 같은 초콜릿칩 쿠키를 만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 접근 방법을 공유하는 굉장히 좀 재밌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셰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면 하나의 요리를 만드는 이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초콜릿칩 쿠키를 초콜릿칩 쿠키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지, 평균 레시피는 뭔지, 굉장히 재밌는 좀 아웃라이어 같은 건 뭔지, 아니면 얼마나 간단하고 복잡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과 그 기계가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시피스케이프라는 이런 좀 시각적인 그 분석 툴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레시피의 맵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칩 쿠키를 만드는 수백 가지의 그 레시피들이 하나하나 점으로 나타나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써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묶어주고 패턴을 전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도와주죠. 근데 이제 그 위에서 해석을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 또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 레시피를 골라서 비교를 한다든가 더 디테일을 볼 수도 있고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상식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열을 한다. 그러니까 쿠키를 굽는 데 있어서 오븐을 예열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레시피의 초반부에 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부에 이제 그 바가 높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이제 클러스터 간의 차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클러스터 안에서는 이런 유형의 레시피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다른 클러스터는 어떤 면에서 또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해나가느냐의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자연 언어 처리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각 레시피를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 트리 사이에 디스턴스를 측정하는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라든가 영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레시피를 이런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스트럭처 같은 수업에서 배우는 트리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분석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이제 시각적인 툴을 제공을 했을 때 기계가 무조건 자동으로 뭔가 패턴들을 다 찾아주고 이게 정답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사람이 또 자기의 전문성과 생각과 해석을 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시 기계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이제 해석과 설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고 레시피들을 비교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AI는 이제 트리로 이걸 나타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적인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나은 분석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툴은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토론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슬랙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룹이 이제 뭔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뭐 시위를 조직한다든가 의사결정을 내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간단히는 어디 저녁을 먹으러 가자 친구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토론들을 그 채팅을 통해서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채팅이 막 흘러가니까 지금 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토론을 또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무슨 말 했는지 트래킹도 해야 되고 뭐 요약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말 안 한 사람 좀 말 좀 해라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좀 토론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토론을 하는 시스템인데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자한테 진행 멘트를 이제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이해해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는 그 파란색 박스가 시스템이 토론의 양상에 맞게 토론 멘트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추가 의견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상황에 맞게 추천을 해줘서 이러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은 보고 적절한 것들을 그냥 선택하면 바로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특정 그 메시지에 대한
약간 인라인의 응답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의견이다. 아니면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겠냐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보였던 거는 뭐 일단 두 번째 줄은 좀 무시하셔도 좋고요. 이런 이제 자동 추천이 있을 때 그 진행자들이 이 파란색으로 보시는 게 시스템이 추천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 진행자들이 선택한 횟수인데 굉장히 많은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추천해준 추천 멘트를 가지고 토론 진행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사람의 진행자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AI가 진행을 대체하지는 않는 모델이고요. AI는 그 채팅의 상황에 맞는 실시간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그 결과 좀 더 효율적인 그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다 AI로 하면 안 되나? 뭐 비디오도 다 자동으로 서머라이즈하고 분석도 자동으로 하고 진행도 그냥 AI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람을 여전히 두고 어떻게 보면 좀 반자동의 시스템을 굳이 만드느냐? 그죠? 이랬으면 아마 더 화려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아마 뭐 저도 연구비를 따기도 쉬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실제 이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자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토론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렇게 토론을 대체하면 진행자가 굳이 할 일이 없고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고민할 때 처음에는 저희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저희의 그 토론 시스템에서 생각은 뭐였냐면 거의 손석희처럼 진행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꼭 다 자동화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막 그 이 시스템을 쓸 만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를 자동화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자동화를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AI가 적정선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실제 상황에서는 AI를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넣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그 비율을 어떻게 보면 찾아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결국 사람과 AI가 어떤 형태로 더 잘 협업을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느냐가 저희가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경험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돈 놀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이자 인지심리학자가 있으신데 굉장히 그 AI랑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90%의 자동차 사고가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다. 그죠? 뭐 졸거나 뭐 조작을 잘못하거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게 과연 사람의 실수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설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동화를 합니다. 그죠? 속도를 빨리 내는 거 이런 건 기계가 잘하잖아요. 그런 건 최대한 하고 기계가 못하는 걸 사람한테 남겨줘서 사람이 나머지는 해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자동차라는 거는. 근데 이게 과연 옵티멀한 디자인인가, 옵티멀한 시스템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기계가 다 하고 나머지를 사람한테 전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더 적절한 밸런스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오늘의 이제 좀 그 제 메시지를 정리해서 한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봤다라는 건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답은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전체를 자동화하거나 전체를 사람이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라는 AI라는 유용한 도구를 써서 중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휴먼 인 더 룹, 머신 인 더 룹이라는 그 중간점에서 결국에는 옵티멀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AI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는 기술을 사람한테 맞춰야지 사람이 기술한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이제 전산학 연구를 하면서 약간 김밥 장사하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AI가 햄이에요. 예를 들면 햄인데 이제 AI에 최근에 엄청난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적으로 맛있는 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생긴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는 햄만 가지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햄 다 좋은데 햄만 맛있다고 김밥이 과연 잘 팔리느냐?
시금치도 맛있어야 되고 계란도 맛있어야 되고 밥도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햄에 맞추어서 과연 얘랑 조합이 또 좋은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오영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시오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PL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HCI라는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김을 만드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감싸야 되거든요. 감싸서 사용자한테 줬을 때 뭔가 약간 처음 입에 넣는 그 느낌을 약간 결정하는 게 저는 HCI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우러져야 의미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개개인은 되게 특정 분야에 특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두를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전체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하나에만 너무 올인을 하다가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래서 내가 높이는 모델의 퍼포먼스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아키텍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이거를 관통하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기술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학에서 배우는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나 세부 분야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의미 있는 AI 기반의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AI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약간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기계랑 어떻게 하면 더 잘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각각 일상생활이나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발전하는 기술과 내가 같이 팀을 이뤄서 더 잘 해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